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단국대학교 병원 강나윤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와일드큐어 스타티카디아의 감별법입니다. 빅맥은 크게 아까 최소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환자의 빅맥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네로큐어 스타티카디아, 와일드큐어 스타티카디아 이렇게 두 가지로만 충분히 구분해줘도 엄청난 판별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크게 빅맥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럼 구분의 그 조건은 QRS의 듀레이션이죠. QRS 듀레이션이 좁으면 네로 QRS, 넓으면 와일드 QRS. 그러면 와일드하다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 심정도 상에서 QRS 듀레이션이 120ml 이상이다. 즉 심정도 네모 칸이 3개 이상. 이때는 와일드 QRS 스타티카디아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스타티카디아이기 때문에 빅맥이니까 하트레이트는 당연히 100회 이상이 되겠죠. 그럼 저희가 왜 이 와일드 QRS 스타티카디아를 감별을 해야 되냐면 중요한 것은 이제 VT냐 SVT냐 심시 빅맥이냐 아니면 상시성 빅맥이냐에 따라서 치료 약물이나 치료 방법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시술할 때도 어프로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감별을 해야 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2003년도 이제 그 가이드라인의 순서를 보시면 아까 이제 네로 QRS도 마찬가지로 먼저 보는 게 리듬의 레귤러리티, RR 인터벌이 규칙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맨 처음 우선으로 주고 있고요. 일단은 이레귤러하다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SVT라고 먼저 인지를 하시는 게 좋다기보다는 거의 맞다고 보니까 이때는 AT에서 오는 거다라고 즉 아트리움 쪽에서 생긴 빅맥에 의해서 생겼고 그럼 왜 와일드일까? 그런 경우는 에버런트 컨더션이라던가 안티그레이드 아세서리 패스웨어 컨더션 했을 때 그때 이제 와일드가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레귤러 할 때는 아데노신이나 대괄 매니버를 통해서 일단 타키를 멈춰놓고 사이너스 리듬 때의 QRS와 타키 때의 QRS를 비교해 봤을 때 그때 본인이 갖고 있는 QRS의 듀레이션을 보고 이제 비교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테드롬이 ABRT일 때도 규칙적인 RR 인터벌의 와일드 QRS를 보이죠. 그 후에 보는 순서는 1대1 AV 관계를 보는데 일단 AV 릴레이션에서는 없다 그러면 VT는 당연히 벤트리클 레이트가 빠를 거고 A 쪽이면 당연히 A 레이트가 빠르겠죠. 1대1 관계가 있다 그러면 모플로지를 가지고 이제 감별을 합니다. 그래서 QRS 프레카드 리드에서 모플로지를 보고 SVT와 VT를 이제 감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리듬의 레귤러리티, 즉 RR 간격, 심장부에서 가장 키가 큰 QRS의 간격을 재서 일정한가, 일정하지 않은가를 보라고 되어 있죠. 먼저 이레귤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번들브런치 블러드 현상이 생기거나 안티그레이드로 아스타리 패스웨이 컨버션 할 때 와일드 QRS가 보이게 되고 아트리아 피브레이션, 아트리아 플러터, AT 같은 경우는 신방성 부전면이고 굉장히 신방에서 많은 전기가 발생을 하지만 AV 노드는 전도 지연의 성질이 있고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RR 간격은 어떠한 시그널은 전도를 시킬 거고 어떠한 시그널은 전도를 못 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RR 인터벌이 이레귤러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앞에 레이트보다 뒤에 레이트가 조금 더 표시가 빨리 오는 이런 롱숏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레버런트 컨더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상과 비교했을 때 정상은 정상 전도로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히스퍼핀트 시스템을 통해서 심실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앞에 웨이브에 의해서 똑같이 라이트 번들, 레프트 번들로 동시에 전기가 내려가는데 라이트 번들은 부름기가 좀 길어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펑셔널하게 전도가 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이미 흥분성이 하나 살아있는 라이트 번들이기 때문에 레프트 번들보다 회복이 늦어서 이럴 때는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레이트 디펜던트하게 에버런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V와 레드에서 RSR 다시 패턴을 보이게 되고 이때도 이제 와이드큐어레스를 보이는 거죠. 다음에 이제 프리사이테이션 심전도를 대표적인데 이때는 A에서 V가 원래 이제 판막 주변에는 전기가 가지 않고 오로지 앱 노드를 통해서만 전기가 가야 되는데 델타 앱가 있는 분들은 같이 노드도 가고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할 부전도로까지도 전기가 가기 때문에 퓨전 비트를 보여서 델타 웨이브를 보이게 되는 경우죠. 이때도 0.12초 이상으로 와이드 QRS가 보이고 이러한 환자분에서 APB 충분히 생길 수 있고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는 게 VA가 계속 지속적으로 에이트리움을 계속 컨닥을 시키게 되면 A 쪽에서 APB 잘 생긴다고 되어 있다고 하고 이런 경우는 일단은 노드보다는 악셀 패스웨이가 컨덕션 벨로시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수많은 그런 A 쪽의 시그널을 더 빨리 반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QRS가 훨씬 더 오그멘테이션 돼가지고 훨씬 더 두꺼운 와이드 QRS를 보이게 되죠. 지금까지는 이레귤러한 와이드 QRS를 보셨고 이제는 레귤러한 경우 이때는 RR 인터벌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와이드 QRS를 동반한다 그러면 환자가 원래 번들 브런치가 있는지 그리고 안티드로믹 ABRT에 PSVT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 그 전에 이제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듯이 한번 레이트를 느리게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환자가 뭐 MI가 있거나 뭐 DCMP나 뭐 심근증이 있으면 VT 로 봐도 된다. 뭐 혈압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먼저 VT 중에서 치료해라.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타키카르디아가 이제 왔었고 사이너스 때만하고 비교해 봤더니 V반의 모양이 이제 같은 거죠. 워낙 환자의 기술적으로 라이트 번들 브런치 블록이 있는 환자에서 타키카르디아가 온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키카르디아를 멈추면 그냥 SVT인 거죠. 그리고 이제 PSVT에서 PSVT는 VA가 일정하게 계속 리엔트를 하기 때문에 RR 인터벌이 레귤러 하죠. 그런데 와이드 QRS 있을 때도 RR 인터벌이 레귤러 합니다. 한 환자분에서 PSVT가 계속 온거임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펑셔널하게 레프트 번들 브런치에 잠깐 ERP가 와서 그러니까 브론기가 와서 이 정도는 라이트 번들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QRS가 일단 일시적으로 레프트 번들 브런치 블록이 생겼기 때문에 이때는 와이드닝하고 그리고 PSVT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RR 인터벌은 레귤러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안티드로믹 ABRT의 심전도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빅맥이 종료돼서 봤더니 V1부터 V6, V1, 3 지금 4개 유도에서 같은 방향성을 보이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WPW 신드롬 환자의 심전도이죠. 우리가 이제 그 델타 앱으로 구분을 할 때 매니페스트 바이패스 트랙, 컨시드 바이패스 트랙으로 일단은 사이너스 때는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매니페스트 바이패스 트랙은 일단은 델타 웹가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더 우세하다는 거죠. 이때 노드는 이제 컨실드 컨더션 또는 퓨전돼서 심전도에서 잘 아시다시피 델타 웹가 보이는데 악셀의 패스웨이가 평소에는 컨실드 안에 컨더션에다가 PSVT가 있을 때만 경로를 이용하게 되고 이때는 PR 인터벌은 PR 인터벌이 정상이 보이죠. 왜냐하면 ASV는 정상 전도로로 노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컨실드 바이패스 트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서 PSVT가 생겼다 그러면 정방향 방실 획이냐 역방향 방실 획이냐를 구분하게 되는데 올소드로믹 ABRT 같은 경우는 일단 빅맥이 발생했을 때 ASV는 노드로 통하게 되고 역방향 VSA는 악시사리 패스웨이로 컨택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QRS가 내려가게 되겠죠. 노드를 먼저 내려왔다. 즉 ASV를 전도시킨 것은 노드이기 때문에 이때는 QRS가 내려가. 반대로 순서가 먼저
악셀 PSM을 먼저 흥분을 시키면 이때 VA 올라가는 것은 로드로 역행전도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안티드로믹 ABRT라고 부르고 악셀 PSM을 먼저 썼기 때문에 QRS는 와일드님하게 보이고 레귤러하게 보이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V와 A의 1대1 관계를 보는데 1대1 관계가 있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VT면은 V 레이트가 빠르고 QRS의 개수가 더 많겠죠. 그리고 V보다 A가 빠르다. 그러면 이제 AT, SVT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VA 디소시에이션이 있고 AV가 1대1 코릴레이션이 안 되는데 특히 VA 디소시에이션이 있다 그러면 계속 QRS는 굉장히 개수가 많겠죠. 그러면 사이너스 노드는 뭐라고 부르죠? 사이너스 노드는 나름대로 그냥 계속 시그널을 방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QRS 속에 있는 A웨이브를 볼 수 있는데 일정한 속도로 계속 사이너스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QRS 속에 A가 일정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고 이를 AV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QRS가 같은 모양으로 계속 와이드 QRS가 보이는 도중에 약간 중간 모양의 그런 QRS가 보인다 그러면 사이너스 내려온 A 웨이브하고 V 웨이브가 같이 퓨전되었을 때 이럴 때를 이제 퓨전 벡터라고 하고 이것도 VT의 감별 시사 조건 감별 요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처 비트가 있는데요. 아주 우연하게 사이너스에 생긴 전기가 AV 노드를 통해서 V를 탈변곡을 시켰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내로운 QRS겠죠. 정상 컨버션 시스템을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 VT는 진행하고 있을 거고요. 이렇게 AV 디소시에이션 그리고 퓨전 비트, 캡처 비트 이렇게 세 가지만 이제 보여도 VT다라고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프레커달 리드에서 모폴로지를 가지고 이제 감별하는 그런 기준인데요. 일단 SVT면은 라이트 번들 브런치 블럭, 레프트 번들 브런치 블럭이 정상적으로 보여야겠죠. 그렇지 않고 다른 모양이면 이제 세 가지 기준에서 VT를 볼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저는 감별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번들 브런치 블럭과 레프트 번들 브런치 블럭이 어떤 모양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도에서 보시면 V1 전극은 오른쪽에 위치한 전극이고 V6 전극은 왼쪽에 위치한 전극이기 때문에 라이트 번들 브런치 블럭이 생긴다 그러면 먼저 세타 액티베이션이 생길 거고 그러면 V1에서는 전기가 나한테 먼저 오니까 작은 R 웨이브가 생기고 그 다음은 전기는 레번드로 가겠죠. 그러면 V1에서는 멀리 보내게 되니까 S 웨이브가 생기게 되고 다시 레프트 벤트리클을 다 흥분시킨 다음에 라이트 벤트리클로 오기 때문에 V1에서는 다가오는 그래서 뒤에 있는 R 웨이브가 더 큰 게 리얼한 RBB 패턴이고 V6 입장에서 봤을 때는 V6 입장에서는 살짝 세탈 Q웨이브가 보이죠. 네. 그래서 세탈 Q웨이브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은 나한테 다가오니까 커다란 R 웨이브가 보이고 그 다음 라이트로 갈 때 S 웨이브가 이제 보이는 이런 양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양상이 만약에 와이드 QRS다 그러면 그냥 RBB에서 SVT가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랩번들 브런치 블럭 때는 랩번들이 일단은 블럭이 되기 때문에 세탈 액티베이션이 없어서 V1 오른쪽에 있는 전극 V1은 모든 전기가 라이트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멀리 보내주는 SW가 커지는 거고 반대로 V6는 나한테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R 웨이브가 생기고 그리고 세탈 액티베이션이 없기 때문에 Q 웨이브가 없는 것이 티피컬한 LBB 패턴의 신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감별 조건에서 흉부요도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본다 그러면 VT를 확증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같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모든 흉물에서 다 QRS의 애시스가 다 일치한다. 그러니까 다 포지티브다라는 뜻이죠. V1 전극은 오른쪽에 위치해 그리고 상대적으로 앞쪽에 위치한 전극이기 때문에 이때 VT는 나한테 시그널이 다가오니까 포스테리어 쪽에서 생기는 VT일 때 이런 포지티브 콘코던스를 보이게 되고, 반대로 네거티브 콘코던스 같은 경우는 V1 전극에서 볼 때는 V1에서는 멀어지기 때문에 네거티브 파형을 보이고, 이때는 심장의 안테리어 사이드 쪽에서 생기는 VT일 때 많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폴로지상 RS 패턴이 이제 없는 게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QS 패턴이 다양한 모양으로 보이고, RAV가 있고, QR 패턴을 보는 이러한 모양이 이제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RS 패턴이 있다 그러면 어느 흉부 요도 중에서도 가장 넓은 흉부 요도를 R에서 RAV부터 SAV까지의 거리를 쟀더니 100ms 이상으로 멀어져 있다. 이거는 이제 VT 혈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폴로지컬리하게 VT냐 SVT가 이제 감별하는 것인데, 정상 라이트 번드 브런치 블러 패턴과 VT일 때 라이트 번드 브런치 모양으로, 그렇지 않지만 모양만 비슷한 이럴 때는 비교해보면, 이렇게 SVT 때는 RS R-의 모양으로 아디큐스를 보이지만, 만약에 VT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모노파이즈 가게 되고 바이파즈 가게 보이고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 R에보다 크게 특징이 되죠. 그리고 V6에서도 RSA가 보이고 QAV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RS 레이셔를 쟀을 때, 그러니까 SA보다 더 깊은 거에서 크기가 1보다 이하다. 그러니까 RS를 나눴을 때 1보다 이하면은 이제 VT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LBB 패턴이지만 VT와 리얼한 LBB와의 관계를 보시면, 일단 정상적인 랩번들 브런치 블록의 패턴이 SAV가 샤프하게 떨어지는데, VT인 경우는 RAV의 듀레이션이 길어지고 RS 간격도 넓어지며, 그리고 이렇게 노치가 SAV에 너치가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고요. 그리고 V6에서 이제 QAV가 보이는, 모폴로지컬하게 LBB 패턴이지만 이 현상은 이제 VT다. 더 시간차가 더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정상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가이드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보이면 VT를 더 먼저 시사한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AV 디소시에이션, 퓨전 비트, 캡처 비트, 그리고 네거티브 콘코던스를 더 이제 우수하게 봐준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RS 간격이 100mm 이상 넓고, 그다음에 모폴로지컬하게 이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이고, 그리고 세 가지가 이제 중간에 더 추가를 해주었는데, 간단하게 AV 아야니드만 하나를 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무조건 엑시스만 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야니드의 피크 타임은 재봐라,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분이 베레츠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헝가리 사람이라고 해서, 헝가리 무신이신데 이거 발음을 잘 몰라서 좀 찾아봤더니 베레츠켈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뉴 알고리즘 ABR만 이제 보라고 되어 있고, 블루바다 그 진단보다 훨씬 더 간편해서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ABR리드는 앞에 심전도를 다 교육했듯이 오른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극이죠. 오른쪽에 위치한 전극인데, 정상 컨덕션은 라이트에서 레프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AVR은 나한테 항상 멀어져요. 전기가 항상 멀어지는데, 언제 내가 나한테 QRS가 커지는 프리티브 양상이 보이냐면 VT일 때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AVR이 아니면 뭐 심전을 바꿔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충분히 와일드가 아니니까 그때는 감별할 수 있고, 와일드 QRS 있으면서 AVR이 무조건 포지티브다 그러면 완전 X가 바뀐 거기 때문에 이쪽은 무조건 VT. 그렇지 않다 그러면 RAV와 QRS 듀레이션이 넓은 부분 40ms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치가 있다. SAV에 노치가 있으면 이제 VT다. 그렇지 않으면 벤트리클과 액티베이션 타임을 재서 이니셜과 터미널의 앰플리티를 재서 숫자를 계산해보면 1보다 작으면 VT, 1보다 크면 이제 SVT 이렇게 감별하라고 되어 있고요. 같이 심전도를 보시게 되면 항상 AVR은 네가티브다. 항상 AVR은 네가티브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나한테 전비가 오네? 그럼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다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VT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RLB의 강력을 쟀을 때에 40ms보다 넓다. 통통한 보이다. RLB가 샤프하지 않다. 그러면 VT 그리고 SAV에 이렇게 너치가 생긴다. 시간차가 좀 더 많이 생기죠. 네로피아레스는 굉장히 전도 속도가 빠른데 그렇지 않은 PVC나 이런 VT 같은 경우는 벤트리클 액티베이션 타임이 더 길기 때문에 너치가 생기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온셋부터 PRS의 터미널까지 되는 방법인데 제가 여기 세봤는데 이니셜은 이제 온셋을 재서 한 칸 뒤에 40ms 뒤에를 앰플리티를 재우면 한 칸 반이 되고 마지막 터미널 부분에서도 칸을 쟀으니까 6칸이 나와서 나누게 해보면 1보다 작아서 얘는 VT이고 반대로 이니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보이고 터미널 부분이 더 작다 그러면 1보다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SVT로 감별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방법은 잘 쓰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단 이론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엑시스만 가지고 VT다라고 판별을 하는 건데 평소에 정상적인 그 리드만의 엑시스는 포지티브잖아요, 그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어 있고 심장의 전극은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극, 왼쪽이 플러스 전극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리드만은 포지티브 방향인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LV에서 VT가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리드만의 엑시스는 아래로 내려가는 네가티브 방향을 보일 수 있겠고 그리고 2,3F의 엑시스도 스페리 엑시스를 보이겠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정상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2,3F가 포지티브인데 그렇지 않은 양상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ABR이 포지티브 양상 이럴 때는 이 환자의 엑시스는 이렇게 노스 웨스트 엑시스라고 불리고 좀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지 노맨스랜드라고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엑시스가 노스 웨스트 방향이다. 이럴 때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VT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LB 피크를 재는 것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12채널보다는 뭐 ER이나 RCU 같은 데에서 완 채널 리듬 스트를 볼 때 많이 이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이 아이솔레이티드 라인에서 네가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뀌는 그러니까 폴라리티가 바뀌는 쪽을 이니셜로 잡고 그 다음은 QRS 꼭지점까지 선을 그은 다음에 그 간격을 쟀을 때 50ms 이상이면 이제 VT이고 이상이면 VT이고 아니면 SVT다 이렇게 이제 감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서표대로 차근차근 다 살펴보았는데요. 일단은 부정맥의 종류는 섬액, 빈맥. 그죠? 섬액은 시사이너스 또는 에이비블러. 빈맥은 네로피아레스, 와드리아레스. 이렇게만 구분을 적어도 엄청 훌륭한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것이 SVT냐, VT냐 이제 감별을 할 때 첫 번째 조건은 항상 리듬의 레귤러티를 봐라. 그리고 이레귤러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SVT고 레귤러 할 때는 PSVT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레귤러까지 일단은 레귤러 하다 그러면 여기는 살짝 잊어버리시고 아까 그 슬라이드에 있던 요 감별되는 요 양상을 이렇게 좀 보관해뒀다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더 표로 보기에 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와일드 큐어 스타티카리아는 일단은 VT가 가장 많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버런트 컨덕션 현상도 생긴다. 그때 뭐 라이트 번들 브런치 블러 패턴이든 레프트 번들 브런치 패턴이든 간에 그런 에버런시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은 이제 원래 잊지 말아야 할 정기선 부전도로가 있을 때 A에서 B로 내려가는 것이 정상 컨덕션 시스템 통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와일드 큐어레스를 보이고 모든 것이 확진되기 전까지는 이제 VT로 먼저 의심을 하라고 되어 있고 환자의 치료도 먼저 VT 준해서 그리고 혈압이 떨어진다던가 그러면 이제 바로 VT 준해서 뭐 카드 버전을 하든지 약을 쓰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더 귀에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한 5분 정도 남아 있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 와일드 큐어레스 굉장히 어려운 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에 큐어레스 엑시스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로 VT를 노메스랜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저렇게 와일드 큐어레스 타키카디아가 생겨서 큐어레스 엑시스를 보고 싶은데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리드1이나 AVR이나 보면 똑같아 보이거든요. 어떤 게 포지티브고 어떤 게 네거티브고 그걸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건 포지티브로 볼 수 있고 어떤 건 네거티브로 볼 수 있고 그걸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 많이 고민되는 상황이고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를 좀 하거나 뭐 다른 데 가서 강의를 드릴 때 일단은 린리드에서 꼭지점이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금을 긋고 따라 내려오는 거죠. 금을 긋고 따라 올라가고 이렇게 네가티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솔레이트 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이렇게 엑시스가 그러니까 폴라르하게 바뀌는 네가티브에서 포지티브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서 한번 바뀌죠. 이럴 때 근데 노치가 지금 살짝 보이는 데가 있기도 해요. 어떤 경우도 있지만 그 노치를 기준으로 또 보시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볼 수가 있고 일단 여기 첫 번째 기준은 이제 가장 뾰족한 큐어레스의 꼭지점을 찾는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저는 질문은 아니고 그 논문 이렇게 하신 거 보면 네. 제가 다는 모르고 일단 이야기로 보면 막 QRS 듀레이션하고 막 이거 80, 50 이상, 40 막 불가다 스테바이저 어프로치구나 R에서 S가 100 수치가 다르잖아요. 이거 사실 20ms는 작은 걸 하나로 감별하기 쉽지 않은데 그죠? 40, 50, 80, 100 이런 규진이 그렇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질문하다 보니까 또 저도 신기하긴 한데 이 40ms는 굉장히 작은 한 칸이잖아요. 한 칸인데 사실 QRS가 한 칸이 될 너비 자체가 한 칸이 되는 경우가 쉽지 않죠. 일단 그때는 와이드 캔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QRS 폭을 전체로 봤을 때는 일단 40mm면 일단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일단 그때는 내로 QRS니까. 근데 여기서 40mm를 준 거는 가장 작은 아래에 올라가는 앰플리티를 쟀기 때문에 이때는 40ms가 훨씬 작은 숫자고 아까 100mm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RS의 간격을 쟀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넓어지잖아요. 이게 좁아지면 내로 QRS고 그렇게 그 벤트리클에서 생기는 액티베이션은 우리 SA 노드에서 포켓자까지 가는 컨덕션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사실 벤트리클에서 생기면 그 컨덕션은 다 주위에 셀 투셀 컨덕션이기 때문에 이니셜 액티베이션 되고 이렇게 보통 샵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딱 주위의 조직 간의 컨덕션 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넓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코니얼리드에서 저 그 R에서 S까지가 일반적으로 좀 넓어 보이면
빵빵하게 보이면 VT가 아닐까 그냥 제 나름대로 의심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은 저희가 정상적인 패스웨이를 따라서 컨덕션 되는 것과 말씀하신 것처럼 심근의 세주셀 컨덕션으로 되는 방법이 있는데, 세주셀 컨덕션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패스웨이보다는 그 속도가 거의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6배가량은 더 느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QRS의 듀레이션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실은 정상적인 컨덕션을 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SVT에 뭔가 변형된 케이스라기보다는 뭔가 V 쪽에서 생기는 것의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